혹시 유럽으로 연수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? 유럽의 그 푸른 들판, 활기 넘치는 농산물 시장, 그 모든 풍경 뒤에는요, 사실 유럽의 농업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공동농업정책, 줄여서 CAP라고 부르는 건데요. 유럽에 가시기 전에 이 정책의 핵심만 딱 알고 가시면 현지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게 정말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거예요. 자, 지금부터 저랑 같이 쉽고 빠르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지도입니다. 먼저 CAP가 대체 뭔지 개념부터 잡고요. 그 다음에 이 정책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목표를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농업인들을 돕는지,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 건지 미래 모습까지 쭉 훑어볼게요. 자, 그럼 CAP가 도대체 뭘까요?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. 유럽연합 27개 나라가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다 같이 똑같은 규칙을 따르자 하고 약속한 거예요. 그리고 돈도 한 군데 모아서 같이 쓰자 하는, 말하자면 유럽 농업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공동 규칙집이자 공동 통장인 셈이죠. 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이 숫자 하나만 보면 됩니다. 3,070억 유로. 와,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40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. 이 돈이 단 5년 동안 유럽 농업 전체에 투입되는 겁니다. 이 돈이 유럽의 농부들, 또 환경, 그리고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시나요? 그럼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? CAP가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목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CAP의 미션은 바로 이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첫째, 경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하고요. 둘째,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고, 셋째, 사회적으로는 농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활기차게 만드는 거죠.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CAP의 핵심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만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. 이 세 가지 큰 목표 아래에는요, 농가 소득 보장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 대응, 생물 다양성 보존까지 아주 구체적인 10개의 세부 목표들이 쫙 있습니다. 유럽에서 시행되는 모든 농업 지원 정책이나 규제는 바로 이 10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주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엔진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고 또 어떤 규칙들이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갭 예산은 크게 두 개의 지갑으로 나뉘는데요. 목적이 좀 달라요. 하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존해주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증기금이고요. 다른 하나는 농촌마을 전체 발전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농촌개발기금입니다.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. 보조금을 주로 농장 크기에 따라 줬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농장이 클수록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, 어떻게 보면 대규모 농장에만 유리한 구조였던 거죠. 이게 오랫동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CAP가 훨씬 더 공정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이제 전체 직불금의 10%가 넘는 돈, 매년 거의 40억 유로, 그러니까 5조 원이 넘는 돈을 의도적으로 딱 떼어서 중소규모 농가에 더 나눠주게 된 거예요.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죠.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죠. 이제는 오히려 작은 농장들이 헥타르당 받는 지원금이 나라 전체의 평균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. 드디어 진짜 재분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근데 새로운 캡이 단지 돈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에만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. 훨씬 더 강력한 환경적인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제는요, 캡 지원금을 받으려면 모든 농업인이 기본적으로 더 높은 환경 기준을 지켜야만 합니다. 이건 의무예요.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후나 토양을 좋게 하는 것처럼 환경에 더 좋은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농부에게는 생태제도라는 이름으로 보너스를 더 줍니다. 일종의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인 셈이죠. 바로 이게 정책 목표가 땅 위에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. CAP 자금이 이런 아름다운 야생화 초원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. 농업이 계속되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. 그래서 KAP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37만 7천 명의 새로운 청년 농부들이 이 지원을 통해서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.
이 엄청난 돈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소득도 지원해주고 사업 시작할 때, 투자할 때 도움을 주는 말하자면 스타트업팩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말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. 캐프는 한 곳에 멈춰 있는 정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합니다. 자, 그럼 2027년 이후 이 정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정책은 주기적으로 개혁을 하는데요. 시기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. 지금은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개혁을 짜는 게 중심이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제도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고 더 공정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미래 DAP의 핵심 아이디어 중에 DABS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논의되고 있어요.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리죠? 근데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. 아주 큰 초대형 농장으로 가는 지원금을 좀 줄여서 그 돈으로 더 많은 중소농가와 친환경 활동에 쓰자는 거예요. 이 방식은 아주 획기적인데요. 지원금의 상한선을 의무적으로 두는 겁니다. 농장 하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0만 유로,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로 딱 제한하고요. 여기서 아낀 돈은 다시 다른 농부들과 환경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CAP의 기본에 대해 다 아셨으니 여러분이 유럽에서 직접 보게 될 현실, 바로 오늘날 유럽 농업이 마주한 가장 중심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안정적인 식량 생산, 소중한 환경 보호, 그리고 농가의 소득 보장. 이 세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? 이것이 바로 CAP의 심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고민입니다. 유럽을 여행하시면서 농촌 풍경을 보거나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아마 유럽 농업을 훨씬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.